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입니다. 가짜 상속장, CCTV에 찍힌 반짝이는 금반지, 그리고 믿었던 가족의 음모, 모두가 가짜였음을 밝혀내는 반전의 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엔 늘 술 냄새가 스며 있었어요. 젖은 마루 아래에서 쌀 씻는 소리가 첨벙거리고 뒤뜰 항아리들은 밤새 숨을 쉬었죠. 저는 72세 바다 마을에서 양조장을 지켜온 조미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 떠난 지 해수로 5해, 이름값보다 맛과 체면을 먼저 지켜야 했어요. 그날 새벽 시장통에서 불이야 소리가 났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우비를 걸치고 달렸죠. 검은 연기 사이로 빨간 조끼가 번쩍였고 덩치 작은 여자가 노인을 업고 뛰어나왔어요. 도로 쪽 비워주세요. 들 거 필요해요. 침착한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불은 금세 잡혔고 사람들은 그 여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따끈한 약주 한 병을 건네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저 눈빛, 돈으로는 못 사지. 집에 돌아와 오래된 레코더를 켰어요. 남편 목소리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거든요. 여보, 양조장 이름은 내 것이 아니오. 내 이름은 잠시 붙어있는 표지판일 뿐이오. 흔들릴 일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오.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보다 사람. 그래서일까요? 며칠 뒤 손자가 데려온 여자를 보고도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지켜본 다음에 꺼내야 오래가니까요. 할매, 소개할게요. 응급구조사 윤진아예요. 안녕하세요. 그날 시장에서 뵌 그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화려한 말보다 날씨 얘기가 더 믿을만할 때가 있죠. 바람이 바뀌면 술맛도 달라져요. 사람 마음도 그렇고. 네, 알아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먼저 숨을 봅니다. 말은 그 다음이고요. 쓸데없이 큰 소리 치지 않는 답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사람들이 양조장에 들렀어요. 도시에서 내려왔다는 투자자들이었죠. 브랜드를 우리에게 넘기면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깔아드리죠. 이런 기회 없어요, 어르신. 상속 문제도 깔끔해지고. 저는 병 하나를 내주며 말했죠. 향이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 돈이 들어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술이 서운해해요. 그들은 씁쓸한 얼굴로 돌아갔고 삼촌은 귓말을 남겼죠. 고집을 피우며 너스했던 것이 비즈니스의 제일 비싼 거래 수단입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기준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동네 회관에서 뜻밖의 소식이 돌았어요. 남편 유언 관련 상속장을 공개한다는 거였죠. 말이 안 됐어요. 그런 걸 회관에서, 그것도 우리 가족도 모르게. 단상 뒤에 법무사가 서 있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진아의 삼촌이 미소를 지었어요. 혀끝이 먼저 웃는 얼굴이었죠. 법무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표권과 토지는 직계 비속에게. 다만 혼인 예정 배우자의 품행이 가문에 해가 될 경우 상속의 일정 부분을 유보한다. 순식간에 휴대폰 화면들이 치켜들렸고 진아 가족 빚 얘기며 저속한 캡처가 공기를 더럽혔어요. 삼촌은 제 옆에서 속삭였죠. 사람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합니다. 말을 아끼세요. 술도 첫 잔은 아끼는 법입니다. 그때 문장 냄새가 이상했어요. 남편이라면 쓰지 않을 단어, 남편이라면 하지 않을 말투. 문장은 매끈했지만 향이 없었죠. 회관을 나오자마자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머뭇거림이 흘렀죠. 저는 옛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녹음하던 그날의 날씨와 바람 방향을 적어둔 노트.
글보다 소리를 먼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그날 밤 양조장 뒤편 자물쇠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섰어요. 창고 문틈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고 있었죠.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림자가 움찔했어요. 달아나려다 발목이 질통에 걸렸죠. 얼굴을 드러낸 사내는 시장에서 자주 보던 인부였어요. 그냥 누가 부탁해서요. 누구냐고 묻자 입을 다물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연락처는 삼촌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문단속을 더 단단히 했고 제 마음도 더 단단해졌죠. 누군가 향을 훔치려 들면 먼저 그릇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다음 날 사무소로 갔어요. 법무사는 외근이라 했고 사무장은 눈을 피하며 서랍을 열었죠. 봉투 2개. 복사본과 도장 찍힌 봉투. 복사본 문장은 숨이 없었고 원본이라며 내민 문서의 품행획은 남편의 손길이 아니었어요. 원본 맞습니까? 사무장이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감은 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목소리로 설득했죠. 그래서 저는 글보다 목소리를 먼저 믿습니다. 녹음본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는 끝내 서랍 맨 아래에서 USB를 꺼냈고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흘렀어요. 상표는 마을 협동조합의 집안은 운영권을 빌려 쓰시오. 분란이 일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오. 회관에서 읽힌 문장엔 이 대목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이걸 누가 손댔습니까? 사무장이 한동안 침묵하다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진아의 삼촌이 찾아와 문구를 바꾸자 했고 그 뒤로 공개본이 바뀌었다고요. 제 과오입니다. 그는 프린트를 뽑아줬어요. 문서 변경 이력과 복사집 영수증. 저는 영수증을 접어 가방에 넣고 복사집으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 속 구겨진 정장과 금빛 새끼손가락 반지가 보였죠. 회관에서 희죽이던 그 손. 틀림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내일은 회관 CCTV와 녹취록 사본을 받으러 갑니다. 같이 갈래? 할매, 우리가 너무 큰 싸움을 여는 건 아닐까요? 싸움이 아니라 정리다. 냄새 없는 문장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지. 회관에서 CCTV를 열람하자 발표 직전 단상 뒤에서 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반지가 희미하게 반짝였죠. 복사본 2장의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삼촌이 집에 찾아왔어요.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법은 원래 모호한 걸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가짜 상속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는 굳었다가 억지 웃음을 붙였고 저는 복사집 영수증과 스틸컷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덮어도 어르신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을 잃은 수를 두려워하죠. 우리 집 이름의 빚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는 문 밖으로 나가며 한마디를 흘렸죠.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침이 밝자마자 법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작 경위서와 오디오 대조표를 내놓았고 공개석상에서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회관 사용 신청도 마쳤죠. 사흘 뒤 짧은 시간이 배정됐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진아의 현장 영상을 편집해 돌렸지만 우리는 길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사실과 편집의 간극은 남편의 테이프가 증명해 줄 겁니다. 향 없는 문장 곁에는 소란이 붙고 소란은 곧 가라앉죠. 사흘은 금방 지나갔어요. 단상에 서서 준비해 온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돌려놓으려 합니다. 하나는 남편의 목소리, 또 하나는 이 집 이름의 향입니다. 법무사는 변명 없이 시간과 손길만 말했고 남편의 목소리가 홀 안으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먼저 지나가고 남편이 뒤따랐죠. 상표는 마을 협동조합에, 집안은 운영권을 빌려 쓰시오. 분란이 일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오.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고 삼촌이 원본을 의심했어요. 회관 관리인이 CCTV 스틸을 스크린에 띄웠고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새끼손가락으로 향했죠. 저는 공개 서한을 읽었습니다. 이름은 잠시 빌려 쓰는 것, 향은 함께 지키는 것. 아래엔 제 서명과 손자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협동조합 대표가 상표권을 접수하겠다고 밝혔고 운영권 약정은 다음 주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법무사 이름으로 메모가 도착해 있었어요. 오늘 늦었지만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고개 끄덕임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은 짧고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운영 약정서 초안, 협동조합과 수익 배분표, 응급의료, 안전기금 설립안, 수익은 셋으로 나눴습니다. 재료와 인건비, 마을 기금, 품질 유지. 그중 기금의 절반을 응급의료 안전기금으로 돌리자고 했고 장부는 공개하기로 했죠. 안전기금은 누가 맡습니까? 진아가 기본 설계를 하고 조합이 회계를 확인하세요. 시장 골목마다 교육을 돌리고 AED를 놓읍시다. 그 즈음 또 하나의 시험이 왔습니다. 원료 상인이 싸게 들여온 수입사를 권했죠. 맛 구분 못합니다. 남는 장사하시죠. 저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말했습니다. 싼 대신 향을 잃겠죠. 오늘 남기려다 내일 잃는 장사는 우리 집 장사가 아닙니다. 손자가 곁에서 덧붙였어요. 수의사도 간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은 저장성이 아니라 호흡으로 봅니다. 상인은 미련을 두지 않고 갔고 대신 우리는 협동조합 놈과 계약을 늘렸습니다. 원료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해마다 1,000몫을 마을 잔치에 돌리기로 했죠. 오래 갈 수 있는 거래는 숫자보다 신뢰가 먼저라서요. 공개 이후 삼촌은 조용해진 듯 했지만 다른 길로 돌아들어왔습니다. 지역 전통주 평가회에 블로거들을 앉혀 우리 술을 촌스럽다고 몰아붙이게 한 거죠. 저는 평론보다 혀를 믿습니다. 그래서 공개 시음회를 열었어요. 라벨의 글씨보다 술의 숨을 보세요. 평가회장은 조용했고 한 노인이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촌스러운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건 단단합니다. 블로거들은 결국 맛을 길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향은 짧은 문장으로는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 사이 진아의 편집 영상은 원본이 드러나며 끝났습니다. 편집에 쓰인 사건의 보호자. 가족이 먼저 찾아와 사과했어요. 그날은 우리가 과했어요. 흥분해서 보이는 것만 봤죠. 진아는 고개만 숙였고 저는 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길 필요가 없어요. 짧아야 오래 남습니다. 경찰은 회관 CCTV와 복사집 자료, 경위서를 확인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삼촌은 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지만 말끝엔 여전히 계산이 묻어 있었죠.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적정선에서. 무엇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목소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향입니까? 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약정서 도장을 찍는 날 상속 포기 각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있어요. 오늘은 당신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시험하려는 문서가 아니라 우리 집이 무엇을 먼저 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아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방 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매, 그럼 저는 오늘부터 운영을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과 지키는 것은 늘 같이 간단다.
내가 먼저 배워야 지킬 수 있어. 그날부터 진아는 퇴근 후 양조장으로 들렀고 저는 묵기 전에 필요한 만큼만 가르쳤어요. 손자는 위생과 보관을 맡았고 우리는 저녁마다 짧게 회의를 했죠. 법무사는 공개 사과문을 냈고 조합 총회에서 변명 없이 증언했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고개 끄덕임이 있었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한 달 뒤 라벨이 붙었습니다. 우리 집 이름 대신 조합 이름을. 마을의 시간을 빚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죠. 할매, 이게 우리가 도장을 뺀 자리에 붙는 거죠? 그래, 빼야 들어오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비우면 향이 찬단다. 안전기금으로 시장에 AED 4대가 배치됐고 골목 교육을 2번 돌렸어요. 여름 끝자락 바닷가에서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구석에 AED가 쓰였다고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딱 한 문장만 전했죠. 향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더니 다음엔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을 축제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상표권을 돌려준 사연을 라벨 뒷면에 짧게 적읍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라벨 읽는 밤을 열었죠. 각자 수를 따르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한 문장을 종이에 적어 라벨 위에 덧붙이는 자리였습니다. 한 소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늦게 와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그 문장에 오래 눈이 갔어요. 향을 지키는 일은 결국 집집마다의 사소한 약속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무렵 원료가 잠깐 모자랐습니다. 태풍 탓에 수확이 늦어진 거죠. 삼촌이 또 전화를 했어요. 보세요. 결국 이상이 생기잖아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안정 대신 관계를 고릅니다. 늦게 와도 기다리는 쪽이 향을 얻습니다. 그해 우리 술은 조금 덜 만들어졌지만 팔리지 못해 남은 술은 한 병도 없었어요. 기다림이 맛을 더했으니까요. 겨울 문턱 시장 어귀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노인이 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죠. 진아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주변 상인들이 직접 배운 대로 움직였어요. 상황은 금방 안정됐고 노인의 가족이 연신 절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지면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마을 게시판에는 짧은 쪽지가 붙었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숨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매, 우리 결혼 이야기는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먼저라서요. 그래, 규칙이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해. 그걸 익히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와. 진아가 덧붙였죠. 오늘은 운영을 배우고 내일은 책임을 배우겠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배운 책임을 서로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보다 숨을 먼저 보겠다던 그날의 말과 상속 포기 각서에 함께 쓴 서명이 겹쳐 보였어요. 말과 행동이 한 줄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흔치 않거든요. 겨울 바람이 차가워지자 항아리의 호흡도 얕아졌어요. 저는 테이프를 꺼내 또 들었습니다. 창밖 바람이 먼저 스쳐가고 그 뒤에 남편의 목소리가 따라왔죠. 누가 가져가느냐보다 어떻게 돌려주느냐. 당신 말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서랍엔 아직 몇 장의 종이가 남아있어요. 비상시 조합 연락망, 품질 점검표, 안전기금 월별 보고서 전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향이 길게 가려면 문장부터 짧아야 하니까요. 말이 길어지면 욕심이 끼고 욕심은 향을 지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정리합니다. 이름은 잠시 빌려 쓰고 향은 함께 지킨다. 사람을 먼저 보고 문장은 나중에 남긴다. 혹여 흔들리면 창문을 조금 더 열어 바람을 먼저 들인다. 그러면 목소리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할 말이 정리되거든요. 누군가가 내일 이 양조장을 지나가다 라벨을 읽겠지요. 이 술은 마을의 시간을 빚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덜 거칠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돌려놓은 자리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익혀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을 겁니다. 어제와 같은 순서로 하지만 늘 다른 바람으로. 향은 그렇게 오래 가니까요. 시에서 내려온 리모델링 담당자가 다시 왔다. 서류철을 탁자에 펴더니 말했다. 관광 코스를 살리려면 발효실이 핵심입니다. 관람객 동선이 곧 스토리니까요. 발효실은 술이 숨쉬는 곳이지 구경하는 곳이 아니지요. 숨을 보이려다 숨을 잃습니다. 그는 난처하게 웃었다. 대신 교육실을 크게 만들고 조합 이야기를 전면에 놓쳐 체험은 가볍게, 다만 설명 패널은 길게 써야. 짧게 씁시다. 길어지면 욕심이 섞여요. 우리는 결국 한 문장만 붙였다. 향은 가까이서가 아니라 오래에서 납니다. 담당자는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길게 설득하는 것보다 짧게 명확한 게 낫네요. 며칠 뒤 삼촌과 가까운 상인이 또 들렀다. 이번엔 흰가루가 든 작은 봉투를 꺼냈다. 효모 안정제요. 삐끗한 배치도 잡아줍니다. 요즘 다 씁니다. 나는 봉투를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삐끗한 배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내일은 통째로 미끄러집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어르신, 감으로 버티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날 밤 나는 항아리실을 한 바퀴 돌며 호흡을 들었다. 한 항아리에서 묘하게 속이 빈 냄새가 올라왔다. 뚜껑을 조심스레 열자 술결이 불필요하게 매끈했다. 나는 항아리를 표시하고 아침에 손자와 진아를 불렀다. 이 배치는 버리자. 손자가 놀라 물었다.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그렇지만 향은 더 아깝다. 우리는 그 배치를 폐기하고 항아리 뚜껑을 전부 새끈히 씻었다. 오후에 상인이 홀에 서 있다가 들어오는 우리 눈빛을 보고 피식 웃더니 돌아섰다. 말없이 떠나는 등 뒤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집에 아깝다는 내일의 고맙다로 옮겨져야 한다고. 법원에 한 번 더 다녀왔다. 삼촌은 변호사를 바꾸고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결국은 가족 문제 아닙니까? 집안일은 집안에서. 가족이 문장을 훔쳤습니다. 훔친 문장은 공동의 자리에서 돌려놓는 겁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물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벌이 향을 돌려주지는 않아요. 다만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길을 표시해 두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법무사가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 말씀 메모해도 될까요? 길 표시요? 네. 저도 제 책상에 붙여두려고요. 붙이는 건 좋은데 길은 밟아서 만들어야 해요. 붙여놓기만 하면 종이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조합회의가 길어졌다. 수익 배분과 안정기금, 원가 공개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 어민이 손을 들었다. 기금이 있는 건 좋은데 우린 매달이 빠듯해요. 어느 달은 숨 돌릴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부는 월별 대신 계절별로 보지요. 봄과 가을에 더 내고 여름과 겨울엔 덜 내는 겁니다. 숨이 가쁜 계절엔 덜 내는 게 오래 갑니다. 사람들 표정이 풀렸다.
회의록 첫 줄에 손자가 적었습니다. 장부는 계절로 본다. 다음 주 교육실 첫 수업을 열었다. 제목은 멈춤의 기술이었다. 진아가 앞에 서서 말했다. 응급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 멈추느냐가 생명을 가릅니다. 가게도 같아요. 오늘은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상인들이 웃었다. 팔아야 먹고 살지. 뭘 멈춰요? 진아는 카운터 종소리를 울리고 우리에게 의자를 권했다. 이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22번 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5번만 해볼게요. 귀찮아하던 표정이 2번쯤 지나며 차분해졌다. 5번째가 끝나자 한 분이 말했다. 신기하네. 나는 손님한테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게 됐어요. 나는 웃었다. 천천히 말하면 말수가 줄어들지요. 줄어든 말 사이로 향이 들어옵니다. 봄비가 또 한 차례 내리고 복사집 주인이 오랜 박스를 들고 왔다.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예전 사진이랑 노트요. 사진 속엔 젊은 남편과 마을 사람들이 마루에 앉아 술을 나누고 있었다. 노트 첫 장에 남편 글씨가 있었다. 상표는 표지판, 표지판은 도로. 도로는 사람의 걸음이 많을수록 길어진다. 손자가 노트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할매, 할아버지 글씨가 참 단단하네요. 단단해야 오래 묵지. 허술하면 가을 바람에도 찢긴단다. 시에서 연락이 왔다. 교육실 운영 사례를 시내 학교와 연결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아이들에게 응급 교육과 함께 지역 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나는 조건을 하나 달았다. 라벨을 보여주되 라벨을 만드는 사람을 먼저 보여주시오. 글자보다 손, 학교 측은 선뜻 수락했다. 첫날 아이들이 양조장 마당에 앉아 질문을 쏟았다. 할머니 술은 왜 얼음만 마셔요? 향을 다루려면 책임이 필요해서지. 책임이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에 적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뒤돌아서 조용히 말했다. 저도 집에서 멈춤종을 해볼래요. 그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와 말이 줄었는데 더 잘 알아듣게 됐어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썼다. 우리도 오늘 향이 덜 새어나갔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관광객이 늘었다. 진열장 앞에 셀카봉이 줄지었고 어떤 젊은이는 라벨만 찍고 가기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진은 좋지요. 다만 사진이 향을 대신하진 않아요. 오늘은 향의 길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세요. 향의 길 끝에 놓인 병에는 다시 새로운 문장들이 모였다. 서두르지 않음, 짧은 글, 멈춤의 기술.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 글씨로 적힌 말들이 있었다. 오늘은 동생을 먼저 앉힌다. 할머니 말이 길어지면 손을 잡는다. 나는 종이를 부드럽게 접어 병에 넣었다. 병들은 조용히 무게를 늘렸다. 한편 삼촌 소식이 들려왔다. 벌금과 사회봉사를 수행하며 시장 화물 하역장에서 일한다 했다. 어느 날 저녁 하역장 끝에서 낯선 뒷모습이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삼촌이었다. 내 얼굴을 보자 그가 먼저 말했다. 일은 해보니 하겠더군요. 일은 늘 사람이 한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오래된 납부서와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번 달은 제 몫을 먼저 냅니다. 나는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기부는 이름 없이 해야 오래가요. 다음 달에도 꾸준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는 그의 발소리가 어쩐지 이전보다 덜 가벼웠다. 가벼움은 해방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때론 도망의 징표이기도 하다. 오늘의 그 가벼움은 전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름 한복판, 바닷바람이 눅진해진 날, 손자가 한숨을 쉬었다. 재고가 빠듯해요.
축제 물량까지 잡으려면 오늘 밤에 더 빚어야 합니다. 오늘의 숨이 억지로 늘어나면 내일의 향이 줄어든다. 그럼 축제에 못 내면 어쩌죠? 차라리 못 내지. 없는 향을 있는 척 내는 것보단 낫단다. 우리는 축제 집행부에 연락해 수량 제한을 걸었다. 대신 교육실을 열고 작은 잔으로만 시음을 돌렸다. 줄이 길어졌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줄을 서며 서로의 문장을 읽었고 어떤 이들은 줄에서 빠져나와 마당에서 멈춤종을 치고 숨을 쉬었다. 길었던 줄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 집은 줄도 향이 있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웃었다. 가을 들어 농가 계약을 늘리면서 경계 문제가 나왔다. 옆논의 경계석이 비에 떠밀려 흔들린 것이다. 양쪽 집안이 팽팽해지려는 찰나 나는 회관에서 지도와 자를 꺼내며 말했다. 경계는 땅에 박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박는 겁니다. 오늘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내년 봄에 다시 박읍시다. 겨울 동안 기록을 찾아보고 지역에 오래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여쭈어 보고 한쪽이 투덜거렸지만 결국 동의했다. 겨울 끝에 노인이 하나 나타났다. 옛날에 그 돌 장맛에 한겨울에 옮겼지. 저기 감나무 그림자 끝에 박았었어. 감나무 그림자는 해마다 어슷하게 달랐지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경계석은 제 자리를 찾았고 두 집안은 감 세 상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경계는 결국 나눔으로 굳어졌다. 가을 끝 시 읽기 모임이 교육실에 모였다. 한 시인이 라벨 뒤편의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다. 이 짧은 말들을 누가 고르셨습니까?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하루에서 건져 올린 말들. 저는 그저 병을 지켰을 뿐이죠. 그는 시를 읽었다. 이름은 잠시, 향은 오래. 바람이 먼저, 목소리가 다음. 그날 밤 남편의 테이프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누가 가져가느냐보다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 문장 앞에서 나는 늘 말을 멈추게 된다. 어떻게가 언제나 누구를 이긴다는 걸 사는 내내 배워왔으니까. 겨울 초입에 조합 회계 감사가 있었다. 외부 회계가 장부를 훑더니 물었다. 실패 배치, 폐기 비용이 꽤 됩니다. 맞아요. 대신 그 비용만큼 신뢰가 절약됩니다. 그는 웃더니 메모했다. 보고서 표현으로 써도 될까요? 신뢰는 숫자로 잡히기 어렵지만 숫자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니 써도 되죠. 보고서 말미에 작은 문장 하나가 붙었다. 이 조합은 실패를 빠르게 인정함으로써 신뢰의 비용을 절감한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숫자들 사이에 드물게 보이는 살아있는 문장이었다. 겨울이 깊고 항아리 호흡이 얕아지자 나는 창문을 더 열었다. 메트로놈 바늘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때 손자가 말을 꺼냈다. 할매, 진아랑 이야기했습니다. 상견례 대신 약속식을 하려고요. 조합회의 끝나고 30분만 마당에서 좋다. 길게 하지 말고 오래 하자. 진아가 덧붙였다. 오늘은 운영을 배우고 내일은 책임을 배우겠습니다. 결혼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 책임이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도록 만들자. 우리는 웃었다. 웃음이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을 웃음이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복사집 주인이었다. 할머니,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 되세요? 누가 서류를 들고 왔는데 서명부터 하자고 압박해서요. 나는 새벽에 그 가게로 갔다. 서류는 깔끔했으나 문장에 염분이 없었다. 읽고 또 읽어도 혀에 남는 맛이 없었다. 오늘은 서명하지 마요. 문장은 맛을 남겨야 합니다. 서류를 들고 온 사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합리적 선택이십니다. 그럼 이 조건으로 조건은 내일 얘기합시다.
오늘은 멈춤종을 칩시다. 종이 울렸다. 우리는 22번 쉬었다. 그 사이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돌아섰다. 문장보다 먼저 호흡이 답을 냈다. 해가 바뀌고 첫 수학 전의 고요가 찾아왔다. 우리 셋은 마당에서 짧게 약속식을 했다. 손자가 말했다. 우리는 이름 대신 약속을, 소유 대신 책임을, 속도 대신 호흡을 선택합니다. 진아가 말했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실패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의 향은 함께 지키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향을 내일로 옮깁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길지 않은 박수였다. 그러나 그 박수는 오래갔다. 박수의 끝에서 바람이 일었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목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남편의 테이프를 꺼내지 않았다. 오늘은 테이프 없이도 그의 문장이 또렷했기 때문이다. 봄 기운이 스미는 날 학교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을 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자기 집의 규칙을 한 줄씩 말했다.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치운다. 늦게 와도 화내지 않는다. 말이 길어지면 멈춤종을 친다.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규칙은 길어질수록 지키기 어렵습니다. 짧은 규칙이 오래갑니다. 술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아이들이 교육실 문을 나서며 작은 종을 한 번씩 쳤다. 종소리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또박또박 울렸다. 잘 배운 박자였다. 어느 저녁 도시 투자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동행이 있었다. 지역 대학에서 온 식품미생물 연구자였다. 이 집의 발효 특징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호흡과 관리의 문장들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서류에 남고 문장은 사람에 남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순서를 지킵시다. 그들은 질문을 쏟았고 우리는 짧게 대답했다. 연구자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양조장은 냄새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나는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냄새는 숫자로 번역되기 어려우나 잘 맡으면 틀릴 일이 적다. 그의 여름 항아리 하나가 뜻밖의 오래 버텼다. 사흘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적정점에 도달했다. 손자가 놀라 물었다. 왜 이렇게 빨랐죠? 바람이 바뀌었어. 사람들도 줄에서 덜 재촉하고 교육실에서 더 오래 머무니 항아리도 서두를 이유가 없지. 진아가 웃었다. 사람이 바뀌면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죠?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결과를 바꾸려면 먼저 숨을 바꿔라. 가을 축제 전날 밤 벽에 작은 쪽지가 붙었다. 오늘 나는 자랑을 줄이고 약속을 늘리겠다. 글씨가 어눌했다. 아마 초등학생일 것이다. 나는 그 쪽지를 라벨병에 넣으며 생각했다. 향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랑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자랑이 줄면 약속이 들어온다. 약속이 들어오면 향은 오래 간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또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는다. 어제와 같은 순서로, 그러나 늘 다른 바람으로. 발효실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름은 잠시, 향은 오래. 바람이 먼저, 목소리가 다음. 멈춤이 먼저, 속도는 나중. 오늘도 우리는 돌려놓을 자리를 찾아간다. 가짜 상속장의 자리에서 진짜 상속의 자리를, 소문의 자리에서 호흡의 자리를, 욕심의 자리에서 향의 자리를. 그 자리를 찾아 한 발짝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마을의 시간이 술병 안에 잠긴다. 누군가 라벨을 읽고 오늘 하루가 조금 덜 거칠어지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문장만 남긴다. 누가 가져가느냐보다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 어떻게가 우리 집의 상속장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